안녕하세요. 선릉사는 은씨입니다. 오늘은 .aio를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o는 한 3달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웬만한 .aio 액세서리도 전부 구매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aio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기본 패키지, 디자인, 기능, 맛표현, 액세서리, 장점, 단점, 마지막으로 총평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빠르게 스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aio 상자인데요. 저는 물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개봉을 한번 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주게 되면은 이 안쪽에 황금색으로 이렇게 상자마저 예쁘게 되어 있죠.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로고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는 진짜 다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본체를 꺼내주고 이걸 열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에 .aio 설명서가 들어있고 매뉴얼, 그 다음에 .aio 정품 인증서, 그리고 여기에 시리얼 넘버도 적혀있죠. 제 거는 106,901번째 거라고 하네요. 여기에 스티커도 검은색 하나, 그 다음 황금색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드립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폐호흡용, 구경이 넓은 메탈 재질의 폐호흡용 드립팁이 하나 있고, 이 안쪽에 울템 재질로 되어 있는 구경이 좁은 이포흡용 드립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지금 구경이 다르죠? 이포흡용은 좀 작고 이 폐호흡용은 구경이 넓습니다. 재질은 폐호흡용은 메탈, 얘는 울템 재질입니다. 울템 재질. 코일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들어있는데 0.3W짜리 폐호흡용 하나, 그리고 0.7W짜리 이포흡용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닷은 코일도 이렇게 황금색으로 정말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일마저도 정말 닷스럽습니다. .aio는 C타입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C타입 충전선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구성품은 이 봉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봉투도 여기에 닷 문양도 있고 뭔가 이 고무 같기도 하고 비닐 같기도 한데 뭔가 재질이 좋아요. 한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리뷰하실 때 이 안에를 많이 안 보여주시는데 이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 안에는 먼저 이렇게 오링들, 여분의 오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요. 탱크 막의 고무도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액세서리가 얘인데요. 얘는 어떤 액세서리냐? 노틸러스 코일 전용 호환 어댑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얘를 설명을 잘 안 해주죠. 얘 카메라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근데 이게 긴 스티커가 아니라 이게 동그라미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이 스티커를 어디다 쓰냐?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책상에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 재질이 메탈입니다. 근데 메탈하고 이 나무 재질하고 이렇게 막 습기다 보면은 이 나무가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 메탈이 기스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떼다가 보통 뭐 담배를 놓을 때 이렇게 많이 놓으니까 이 하단부에다가 저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티커 때문에 이 메탈과 다른 재질이 직접 맞부딪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품도 보호하고 이 .aio를 내려놓는 그 제품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닷은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패키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닷 제품은 전자담배계의 애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블랙 제품인데 색상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블랙, 옐로우, 블루, 레드 이렇게 4가지가 있고 한정판 색상으로 티파니 블루, 프로스트 색상이 있습니다. 아마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내부가 보이는 프로스트 색상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 프로스트 색상을 구매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aio의 기본 재질은 메탈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메탈 재질 느낌이 나는데 프로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재질이 아닙니다. 메탈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은 우선 이 고유의 이런 좀 고급진 메탈 재질을 느낄 수 없다라는 점이고 또 뭔가 약간 좀 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메탈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볍습니다. 사실 저도 이 블랙 색상을 구매하기 전에 프로스트 색상을 구매했었는데 저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단점처럼 뭔가
이 재질에서 오는 싼 느낌 때문에 중고로 판매를 하고 블랙 색상을 재구입하였습니다. 프로스트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은 여기 좌하단에는 닷 로고가 예쁘게 박혀있죠. 황금색으로. 이 로고는 진짜 언제 봐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단에는 액상의 장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뒷면에는 닷 로고가 들어가 있는 파이어 버튼이 있습니다. 닷은 언제나 이렇게 파이어 버튼에 이렇게 닷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측면을 보시면은 C타입 충전 꽂을 수 있는 이렇게 포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닷 AIO는 이 패널이 이제 양쪽 다 열리는데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면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패널을 열게 되면은 이 안에 이렇게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탱크는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잡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어떤 색상을 구매하셨는지와 상관없이 탱크는 일괄적으로 이런 하양, 투명한 클리어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액상 주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고무 마개를 열어주시고 이 안에 이제 액상을 주입하시면 됩니다. 탱크 용량은 스펙상 2mm가 들어갑니다. 탱크를 넣어주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하단부 여기 접지 부분 있죠. 이 접지 부분. 이 부분을 탱크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반대쪽에는 여기에 이제 파이어 버튼이 있고 이 아래 또 금색으로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닷 AIO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18650 배터리 한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담배 망국 공통 기능 파이어 버튼 5번 연속으로 눌러주시면 기기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빨간색 점등 들어오면서 기기가 꺼지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5번 하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전원이 온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어 버튼 아래 세팅 버튼이 있는데 이 세팅 버튼을 눌러서 이 와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닷 AIO의 와트는 총 4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팅 버튼을 누를 때마다 파이어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데 1개가 들어오면 1단계, 2개가 들어오면 2단계, 3개면 3단계, 4개면 하나만 들어오지 아래 그럼 1단계, 2개 들어오면 2단계, 지금 3개 들어왔네요. 3단계, 4개 다 들어오면 4단계. 계속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각각의 단계마다 와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착되어 있는 코일의 옴에 따라서 각 단계마다 와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0.3에서 0.5옴의 코일을 사용하고 있다라면은 여기에 그런 코일이 들어있다라면은 각 단계는 20, 25, 30, 35와트 총 이렇게 4단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1.6에서 1.8옴 코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8, 10, 12, 14 총 이렇게 4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일에 따른 자세한 와트 설정은 영상에 나오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닷 AIO에는 드라이번 프로텍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액상이 적을 때 파이어 버튼을 눌러서 코일이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액상이 적을 때 파이어 버튼을 누르면 닷 AIO가 알아서 파이어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닷 정품 코일이나 316 SS 코일을 사용할 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또 끄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패널을 열어주고 이 안에 세팅할 때 쓰는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3초간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었죠. 이러면 이제 기능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오래 누르고 있으면 3초 정도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드라이번 프로텍션 기능이 켜진 겁니다. 이렇게 이 기능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맛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 표현은 뭐 크게 특출나진 않습니다. 뭐 이 닷 AIO 같은 경우에는 정품 코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노틸러스 코일을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노틸러스 코일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맛 표현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노틸러스 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코일을 사용하신다면 맛 표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정품 코일도 사용을 해봤고 노틸러스 코일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두 코일에서 오는 어떤 맛 표현의 큰 차이? 뭐 이런 거는 특별히 느끼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코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서 좀 더 좋은 코일이 있거나 뭐 마음에 드시는 코일이 있다라면은 그 코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맛 표현은 뭐 엄청나게 특출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io 액세서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o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노틸러스 코일 호환 어댑터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앞에서 그 패키지 설명드릴 때 있었던 그 노틸러스 코일 호환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노틸러스 코일은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여기 에어홀 조정할 수 있는 코일을 아래에 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탱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노틸러스 코일 밑부분에 아까 그 어댑터 있었죠? 그 어댑터를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사용 방법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위에 껴주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아래 에어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에어홀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탱크에 이렇게 밀어서 껴주면 됩니다. 이 탱크와 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사선으로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오링으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코일을 나중에 제거할 때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저는 한번 그러긴 했는데 이 코일을 갈아줄 때 이거를 이렇게 빼고 이 코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댑터 꼭 빼고 이 노틸러스 코일만 버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틸러스 코일 호환 어댑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제가 구매한 액세서리는 드립팁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금색 드립팁도 좋지만 별도로 드립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드립팁은 닷에서 판매하는 정품 드립팁입니다. 이 뜻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이 드립팁 하나가 1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조금 깨지긴 했는데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병 안에 이렇게 코르크 마개로 해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패키지는 진짜 닷 정말 좋죠.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aio를 폐홈용으로 사용을 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황금색 드립팁을 사용할 때 열전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고출력으로 장타나 연타를 하면은 이 황금색 드립팁은 너무 빨리 뜨거워져서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울템 드립팁 같은 경우에는 열전도가 낮지만 구경이 작아서 폐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구매한 드립팁 같은 경우에는 열전도를 거의 느낄 수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황금색 드립팁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길이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드립팁은 저에게는 너무 짧아서 이렇게 베이핑을 할 때 이 드립팁만 입술로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이 기기 자체를 무는 입술이 본체에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금색 드립팁을 사용하시는데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구매한 드립팁을 별도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 길이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두 기계의 길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드립팁을 별도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드립팁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액세서리가 있죠. 세 번째로 제가 구매한 액세서리는 RBA입니다. 이 RB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냐, 이렇게 기성 코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RBA를 이렇게, 그러니까 빌드된 코일을 사용할 때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RBA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RBA를 열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즉 기성 코일이 아니라 나는 뭔가 빌드를 해서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RBA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aio가 폐호흡, 입호흡 둘 다 가능한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RBA를 사용하면 좀 더 폐호흡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액세서리는 좀 가격대도 있는 편이어서 사기 전에 여러 리뷰를 보고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구매를 했지만,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많이 비추하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럼 제가 왜 비추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디테일입니다. .aio 본체나 뭐 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살려서 많은 부분이 황금색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 이 노틸러스 코일과 호환하기 위한 이 어댑터마저도 이렇게 금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RB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금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RBA 같은 경우는 탱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외부에서 보이진 않지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금색을 쓰고 싶은 닷을 사용하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 단점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점은 어떤 거냐? 이 코일.
자, 여기 이 코일 있죠? 이 코일을 감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일을 감는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물론 직접 코일을 감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지만, 저처럼 저는 코일을 이미 감겨 있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이미 뭐 감겨 있는 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닷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아쉬운 단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점인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단점 때문에 RBA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단점은 어떤 거냐? 파이어가, 즉 히팅이 너무 느립니다. 보통 저희가 베이핑을 할 때 이렇게 파이어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저희가 흡입을 하죠. 그런데 이 RBA 제품을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 코일이 히팅이 돼서 베이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파이어 버튼을 누르고 이 코일이 히팅이 되는데 딜레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뭐 빌드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해외 리뷰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단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RBA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딜레이가 있더라도 좀 느리게 피면 되는 거 아니야? 맛은 더 좋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맛에서도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구매한 액세서리는 정말 쓸데없지만 탱크입니다. 닷 100W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본체 색상과 동일한 여분의 탱크를 제공해주지만 닷 AIO는 어떤 제품의 색상을 사던 이렇게 클리어 탱크 이렇게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이 검은색 탱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탱크 색상도 뭐 색상별로 판매하기 때문에 뭔가 보이진 않지만 내부까지 깔맞춤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 탱크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여기 어댑터 있죠. 이 어댑터도 주고 이 아래 하단부 코일을 연결하는 이 부분만 줍니다. 다행인 건 이 탱크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쯤 뭐 사셔도 뭐 크게 손해보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품은 닷입니다. 네,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딱 봐도 검은색 블랙에 골드 포인트로 딱딱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네, 정말 예뻐요.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액상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정면 패널부의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공간을 통해서 액상 잔량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사실 닷 AIO를 전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 공간을 통해서 액상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패널을 열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이 공간을 통해서 남은 액상 잔량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빌드 퀄리티입니다. 닷은 전자담배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데 애플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디자인도 있지만 빌드 퀄리티도 있죠. 하지만 닷 AI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빌드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지만 복불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불복은 패널의 유격입니다. 패널은 지금 이렇게 앞면 그리고 이렇게 뒷면 있는데 제가 프로스트 색상, 블랙 색상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프로스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정면 부분 이 부분에 패널의 유격이 좀 심했습니다. 물론 블랙 제품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후면 제품을 이렇게 패널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런데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면 패널 부는 이렇게 띡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프로스트는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패널 유격에 복불복이 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두 번째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복불복 빌드 퀄리티입니다. 탱크와 본체 베이프가 나오는 구멍과의 유격입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참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 저희가 이렇게 베이핑을 하게 되면은 탱크에서 이 윗부분, 여기 금색 여기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연기가 본체에 있는 이 동그란 구멍을 통해서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오려면은 이 큰 구멍, 본체에 있는 이 큰 구멍 안에
이 작은 구멍이 전부 다 보여야겠죠. 그래야 이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 큰 구멍으로 다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에 작은 구멍이 다 보이시나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 작은 구멍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스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이 탱크 구멍이 이 큰 구멍 안에 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 본체 이 구멍의 어떤 위치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탱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내부 공간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저희가 베이프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 밖으로 다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 안에 있겠죠? 이 안에 연기가 머물면 결로가 엄청 심해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결로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은 탱크를 한번 재구입해 보시는 것도 뭐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기계를 다시 사는 거 말고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어서 결로와 누수입니다. 누수 같은 경우에는 .aio 제품을 사용하면서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로는 진짜 좀 심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단점과 더불어서 베이핑하고 남은 베이프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좁을 뿐더러 길이가 짧습니다. 자, 여기 정면부 패널을 보면은 이게 액상 잔량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남은 베이프가 이렇게 나가는 구멍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가는 이 구조, 이 구멍이 제 역할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딱 옆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구멍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 이 탱크의 중앙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도 보면은 자, 여기 에어홀 윗부분까지밖에 없죠. 이 길이가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 베이핑을 하고 나서 남은 연기는 어디에 많이 있을 것 같냐면은 이 하단부, 아무래도 공간이 많은 쪽에 있겠죠. 이 옆부분이라든지 이 하단부에, 이 부분에 연기가 많이 머무를 텐데 정작 이 구멍은 탱크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조상 이 남은 연기가 이쪽 구멍으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 .aio 제품을 사용할 때 실제로 뭐 액상이 줄줄 샌다거나 하는 그런 누수의 문제는 없었지만 이 결로 문제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 하루에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는 닦아줬던 것 같아요. 최소한 1번 정도는 닦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로 문제가 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로가 이 내부에 생기게 되는데 이 내부에 이렇게 접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결로가 이 접지 부분에 생기게 되면은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결로 문제를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o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누수는 없지만 결로는 좀 심한 편이다. 꼭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폐호흡이 힘들다입니다. 사실 aio는 폐호흡이 가능한 제품으로 나왔지만 낮은 옴, 0.3옴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와트가 35와트까지밖에 올릴 수 없어서 사실상 폐호흡을 사용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저와트로 폐호흡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위에서 설명드린 드립팁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지 않고 뭐 40와트, 50와트, 60와트 이상의 뭐 와트를 사용해서 뭐 폐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aio로 폐호흡을 생각해서 구매하시는 것은 정말 비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점만 말씀드리고 장점을 특별히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다른 기기들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 폐호흡용으로는 비추, 하루에 한 번 결로 청소가 자신이 있다면 2호흡용으로는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2포흡용 메인 기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